적분 형태의 부정형의 극한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별 표시해놓고요. 시험에 역시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볼 기회가 있다면 기출문제를 한번 쭉 보다 보면은 의외로 이런 거 계산하는 문제가 참 많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험 출제자가 선호하는 유형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꽤 많은 대학에서 오랫동안 또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계속적으로 시험에 나오고 있는 유형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요런 꼴이나 다 같다는 얘기인데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우변이나 좌변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데요. 이건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적분의 모양이죠. 얘를 x-a, 이 구간의 길이로 나눠요. 그러고 나서 x를 a로 보내면은 얘를 위로 올려놓아 볼까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dt인데요. 자, 이 모양을 잘 보세요. 이제 잘 보면 x가 a로 갈 때 분모 0으로 가죠. 시점과 종점이 같으면 분자도 0으로 가죠. 무한소분의 무한수권의 부정형입니다. 적분이 들어있는 부정형의 극한 문제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적분이 들어있는 부정형의 극한 문제는 로피탈 정리라고 불려지는 정리를 쓰게 되면 아주 손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극한이 왜 FA가 될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얘를 증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요거랑 같은 거는요, 치환을 하면 돼요. 다시 말해서 그럼 이 등호는 뭐 당연한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요거를 x라 놔보세요. x라 놔버리면 h는 x-a니까 h 대신에 x-a로 바꿔놓은 거죠. h가 0으로 간다는 얘기는 곧 x가 a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당연한 얘기네요. 이거 구간을 바꾸는 것 뿐이니까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시험 문제 이렇게도 나오고 또는 이렇게도 나오니까 같은 말이에요 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게 왜 이거랑 같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미분적분하게 제2 기본 정리를 사용하도록 하죠. 소문자 FT, 말로 할게요. 소문자 FT의 부정적분을 대문자 FT라 놓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x-a가 되고요. x가 a에 가까워질 때 x-a분의 자, 종점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 뺍니다. fx-fa가 되는데 이거 잘 보세요. 이거 마치 뭐와 같아요? xxaa 극한이 x가 a로 가니까 그렇죠. 대문자 fx의 x=as의 미분계수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거잖아요. 미분계수의 정의가 됐습니다. 미분계수의 정의가 됐고 아까 구두로 설명했었죠. 소문자 FT의 한 부정적분이 대문자 F라는 놨었으니까 얘를 미분하면 소문자 F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야 됐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책에 풀이를 할 때는 선생님이 로피탈 정리라는 것을 쓰면 좀 더 수월하기 때문에 아직 안 배웠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로피탈 정리 쓰면 그 풀이처럼 그렇게 쉽게 계산이 됩니다는 얘기인데요. 자, 지금은 그냥 이걸 공식처럼 외워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x-a, xa로 갈 때 분모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는 꼴이라면 이런 꼴은 앞으로 여기 분자의 적분기호 안에 있는 함수가 나옵니다 라는 얘기고, 대신 여기가 뭐냐면 원래는 이거 미분할 때 fx가 됐잖아요. 미분적분하기 제일 기본 정리. 그런데 그 x가 a로 갔기 때문에 그냥 a다라고 기억해두면 수월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배우게 될 로피탈 정리, 교재 풀이처럼 로피탈 정리라는 것을 이용해서 풀어도 굳이 이 공식을 억지로 막 외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가 풀 수 있는데요. 자, 지금은 그냥 이렇게 이 공식을 기억해뒀다가 공식을 자주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외워놨다가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관련된 예문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제 8번 동독여대 시험 문제를 보겠습니다. 함수 fx가 2의 x의 제곱이라 했을 때 요거의 값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모양을 이렇게 바꿔놓고 이 결과를 이 중간과정 생략하고 공식처럼 바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은 이 식을 다시 써보겠습니다. 8번 문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인테그랄 0부터 x. 잘 보세요. 요 a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0으로 되어 있다는 것밖에. 이거 한 번 더 써볼까요? 형식적으로 이렇게 쓴 거랑 비교해 보세요. 자, 이거랑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ftdt가 됐습니다. 이 모양은 이제 이 최종 결과 증명까지 했었으니까 최종 결과로부터 fa가 됩니다. FA가 돼요. 여기는 FA가 아니라 X, 여기 A 역할을 하는 것 대신에 0이니까 그냥 F0 바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0을 대입하는 얘기니까 2의 0승이 돼서 1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입니다.
로피탈 정리를 모른다 할지라도 이 공식만 알면 이렇게 손쉽게 계산이 가능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단지 선생님이 풀이에 이렇게만 써놓으면 설명을 안 듣고 이렇게 쓰면 이게 뭐지? 라고 할까봐 부득이하게 나중에 배우게 될 로피탈 정리를 이용해서 풀이를 설명한 것 뿐이에요. 하지만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잘 들었다면은 아 이거 그냥 마치 공식처럼 바로 여기다가 요 상수값을 넣기만 하면 되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거 공식 반드시 외워놓는 게 좋겠죠? 자, 이어서 예제 9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또 비슷한 형태의 문제예요. 광운대학교 시험 문제도 보겠습니다. 다음 함수의 극한값을 구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역시 얘도 풀이에는 이런 형태로 아무 설명 없이 써놓기가 뭐해서 로피탈 정리라고 써놨습니다만, 자 이제 우리는 선생님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대로 계산하겠습니다. x-5분의 인테그랄 파이부터 x까지. 자 이제 여기가 f 역할하는 거죠. 요 함수 자체가 f 역할하는 거예요. sin t 그리고 코사인 t가 됐습니다. 그리고 dt예요. 자 모양을 하나하나 비교해 보겠습니다. a 대신에 파이가 들어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게 f의 모양입니다. 최종 결과만 바로 써도 되겠죠. 이제 fa가 됐으니까 여기에다가 뭘 대입하는 거예요? t 플러스 파이분의 sin t, 코사인 t에다가 이 줄을 걸어놓고 이 첨자를 쓰는 건 이 값을 넣으라는 얘기예요. t 대신에 a를 대입하겠다는 뜻이, a가 여기는 파이죠. 파이를 대입한다는 얘기인데요. 파이를 대입하는 순간에 사인 정수의 파이 제로예요. 그래서 이거 제로가 나옵니다. 아주 쉽죠. 자, 이어서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함수 fx가 다음 같은 등식을 만족한다면, 자 이제 이 극한값은 얼마가 될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어진 식을 먼저 잘 관찰해 볼까요? 이 식을 잘 들여다보고 우선은 이 문제를 뭐라 할 것이냐면 이 적분이 들어있는 형태네요. 양변을 미분해 보겠습니다. 양변을 미분하니까 좌변은 고변의 미분법을 써야 되죠. 앞에 거 미분하고 앞에 거 미분하니까 1, 뒤에 거 곱하고 플러스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 미분합니다. 자 그리고 우변은 2x-1 그리고 미분적분하기 기본 정리로부터 여기가 fx가 됐습니다. fx 서로 소거됩니다. 자 이제 그리고 x가 1이면 좌변 0 우변 0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순간에 f'이 구해지지 않으니까 앞서 했던 것처럼 그러면 f'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x-1을 약분해 버리겠습니다. 0이 아닌 경우 0이면 당연히 이 등호 성립합니다. 이제 0이 아닌 경우도 성립하게 되는 그런 fx를 찾으려고 하거든요. f'은 2가 됐네요. 이 사실로부터 fx는 2x 플러스 c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fx의 모양이 구해졌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앞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하겠습니다. 이 상수를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적분은 시점과 종점이 같으면 0이라는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겠습니다.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좌변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 f-1이 됐고요.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의 접이니까 4가 됐고요. 그럼 여기는 0이에요. 자 이렇게 됐고 이 사실로부터 f-1은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가 됐습니다. 이 사실을 요거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x 대신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c인데 이 값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비교해 보니까 c가 0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다시 대입하니까 함수 fx의 모양은 2x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얘를 1번씩이라 놓겠습니다. 자, fx의 모양이 2x예요. 자, 그럼 이제 요거의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식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다 써볼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x분의 인테그랄, 좀 여기 위에다 씁시다. 자, 요 극한이 필요하니까 요걸 지우고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x분의 인테그랄 1부터 x 플러스 1 그리고 ft dt예요. 자, 그런데 요 식하고 비교를 해볼까요? x가 a로 가고 x 마이너스 a 이거 다 여기 맞아 떨어졌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x가 0으로 가니까 얘는 굳이 쓰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맞지 않습니다. 얘가 이 기호 표기대로 한다면은 얘는 뭐로 돼 있어야 되냐면 0부터 x로 돼 있었어야 돼요. 0부터 x가 아니라 1부터 x 플러스 1로 돼 있군요.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을 약간 변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x가 0으로 갈 때 이 식을 다음같이 바꿔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식에서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어요. 즉 요거에서 이걸 뺀 거죠. 근데 이걸 잘 보세요. 1 지워지니까 이게 x가 됐죠. 그 모양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결국 이 말은 여기 사실 x잖아요. x 플러스에서 1 빼니까 결국은 x와 같습니다. 그리고 인테그랄 1부터 x 플러스 1 그리고 ft dt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이런 모양이 됐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잘 보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x 대신에 x 플러스 1이 됐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x 대신에 x 플러스 1이 됐는데 그러면 x가 0으로 간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볼까요? x가 0으로 간다는 말은 이 말의 의미를 잘 보세요. x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서 식을 문자를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x가 0으로 간다는 얘기는 x 플러스 1이 1로 간다는 말로 바꿔놓을 수 있잖아요. 같은 의미거든요. x가 0으로 간다. 그러면 1은 1이잖아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x가 0으로 간다는 얘기, 그 말은 곧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x 플러스 1을 하나의 문자로 간주해 봐요. 하나의 문자로 간주해 버리면 이게 이제 노란색 분필의 x였다고 봐요. 그 x-a분의 a부터 x까지 x가 a로 간다. 똑같은 말이 돼버렸네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얘도 조금 아까 했던 거랑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은 똑같이 계산합니다. 얘를 하나의 문자로 간주해 버리면 되죠. 그래서 f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세요. 자, 이제 이런 개념을 여기다 넣어야 되니까 요 값을 그대로 계산하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A 역할하는 게 뭐예요? 1이잖아요. 1. 그렇죠? F1을 구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fx가 이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1을 대입하니까 2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좀 까다롭죠. 이렇게 막 바꾸는 게 나중에 로피탈 정리 있으면 더 쉽게 문제가 풀리거든요. 근데 아직 로피탈을 안 배웠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씩 변형을 했던 것입니다. 이해됐나요? 다시 볼게요. x가 요 상태에서 x가 0으로 가면 1 빼기니까 0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x가 0으로 가면 시점과 종점이 같으니까 0으로 가서 무한소분의 무한소예요. 여기도 똑같은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됐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문제를 별외로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꼭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한다면은 fx = 2x로 이미 함수가 결정돼 있고 함수가 복잡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함수가 아주 간단한 모양으로 나왔으니까 별외로 이걸 직접 적용하겠습니다. 얘를 직접 여기다 대입을 하자는 얘기예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인테그랄 1부터 x 플러스 1 그리고 ft dt였었지 않습니까? 자, 그대로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 t니까 ft로 바꿔놓아요. 2t 1부터 x 플러스 1까지 2t dt예요. 이렇게 풀어도 무방합니다. x분의 2t를 t에 대해 적분하니까 t의 제곱 그리고 구간 1부터 x 플러스 1이에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종점 대입하니까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전개하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x의 제곱 플러스 2x 1 지워진가 얘만 남아요. x가 0으로 갈 뿐이지 0은 하니까 약분이 가능하죠. 약분하니까 남는 것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여기 약분 됐으니까 x가 하나 남아있고요. xx 약분 됐으니까 2만 남고요. x가 0으로 하니까 2가 되네요. 그래서 직접 계산하나 이렇게 변형해서 계산하나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렇게 변형하는 게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이렇게 바로 계산한다라고도 생각하세요. 또는 이제 뒤에 가서 로피탈 정리 쓰면 훨씬 더 이렇게 식을 일부러 막 변형하지 않더라도 훨씬 더 쉽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우리 지금까지 우리 교재 제3장 적분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어서 교재 제4장은 미분과 적분의 응용입니다. 자, 미분과 적분의 응용에는 어떤 것을 다루려고 하는지 이어서 우리가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